안녕하세요. 고배당과 성장주식 그리고 배당성장 ETF에 투자하고 있는 미주혜석입니다. 오늘은 성장주식인 인모드의 22년 2분기 실적과 컨퍼런스 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2년 2분기 헤이듀드와 합병한 제대로 된 매출을 처음 발표했는데요. 965밀리언의 엄청난 매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전년도 동기 대비 50.5% 성장했고요. 저번 분기 대비 46.2%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마진율은 63.4%에서 46.2% 그리고 이번 분기에는 44.8%로 헤이듀드와 합병 그리고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직격탄을 맞은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매출은 헤이듀드 3개월분을 제대로 반영했는데요. 헤이듀드는 1억 1,400만 달러에서 2억 3,200만 달러까지, 그리고 크록스는 5억 4,500만 달러에서 7억 3,200만 달러까지 34% 성장했고요. 헤이듀드는 102% 넘게 성장했습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홀세일 매출이 4억 3,100만 달러에서 5억 5,500만 달러, 그리고 이커머스죠. 다이렉트 컨슈머는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홀세일 매출과 DTC 매출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319밀리언에서 422밀리언, 그리고 아시아가 95밀리언에서 148밀리언, 그리고 유럽을 살펴보면요 1억 2,900만 달러에서 1억 6천만 달러로 많이 성장한 모습 보여줬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영국과 독일에서 선전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산 같은 경우는 4.5빌리언에서 4.6빌리언, 부채 같은 경우는 4.1에서 4.0빌리언 감소했고요. 그래서 부채 비율은 1181%에서 832%까지 감소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2억 달러에서 1억 5,300만 달러 조금 감소했는데요. 이것은 일시적인 세금 문제 때문인 것이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2억 달러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활동은 25밀리언, 그리고 재무활동은 부채를 갚았죠. 그래서 112밀리언을 썼습니다. 자, 이렇게 2억 달러 이상의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자산이 1억 달러씩, 그리고 부채가 분기마다 1억 달러씩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크록스가 언제쯤 자사주 매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투자자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데, 자, 장기 부채 같은 경우는 헤이듀드를 하면서 전체 2.8빌리언이 됐고, 이번에 2.7빌리언, 1억 달러가 감소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산은 1억 달러 늘었고 부채는 1억 달러 감소.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2억 달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언제쯤 자사주 매입이 가능할까? 라고 한다면은 적정 부채 비율이 150에서 약 200% 정도 됐을 때부터 자사주 매입을 재개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현재 22년 2분기에 832%였던 자사주 매입이 앞으로 이 정도의 수익을 계속해서 거둔다 라고 가정해본다면 자본은 계속해서 늘어나겠죠. 분기마다 2억 달러 이상씩 늘어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채 같은 경우는 1억 달러씩 감소하고 자산은 1억 달러씩 증가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부채 비율은 23년 4분기 정도에는 200%를 달성할 것이고 24년 2분기가 되면 적정 부채 비율인 157%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사주를 공격적으로 매입했던 크록스의 특징을 본다면은 적어도 23년 4분기 200% 될 쯤에는 자사주 매입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예상을 할 수 있고요. 이것은 매출 성장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매년 20% 성장하고 매 분기 5% 이상 성장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이보다 훨씬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정상적인 매출 성장을 매년 20%씩 할 수 있다면은 23년 2분기부터는 잘하면 자사주 매입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2억 달러였고 세금 비용이 5,300만 달러가 일시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충분히 매 분기 2억 달러가 가능하겠죠. 자, 그렇다면 크록스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2년 남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시가총액은 현재 4.5빌리언, 저번 분기 대비 많이 올랐죠. 그렇지만 PSI 같은 경우는 2.07에서 1.45 감소했습니다. 왜 그러냐? 매출이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PER 같은 경우는 7.83에서 13.15까지 올라왔습니다. 21년 2분기 수준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영업비용이 굉장히 증가했고, 그 다음에 세금 문제, 그리고 주식 숫자가 약 200만 주 증가하면서 PER이 조금 높게 올라왔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 PER과 비교한다면 현재 S&P 500은 22.06입니다. 매년 20% 이상씩 성장할 주식이 S&P 500보다 낮은 PER을 가지고 있다. 저평가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ROE 같은 경우는 6.51%에서 13.98까지 올라왔고요. ROE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는 자본이 생겼기 때문에 측정 불가 항목에서 이번에는 130.33%로 측정할 수 있죠. 하지만 ROE는 큰 의미는 없는 거고요. 자, 13.98이면 나이키급입니다. 자, 나이키의 ROA가 15.53%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자를 가지고 있는 나이키가 15.53%, 그리고 크록스가 13.98%. 그러나 크록스는 앞으로 성장할 룸이 더 많이 있죠. 자, 그렇다면 크록스와 나이키 중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쉽게 답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주식의 숫자는 22년 1분기 60밀리언에서 62.2밀리언 증가했는데요. 이것은 헤이디드 인수에 따른 인수 주식이 반영된 것이겠죠. 주식의 비중을 보면 기관의 비중이 91%에서 84.8%, 그리고 82.6%로 2.2% 정도 감소했고요. 내부자 비중은 2.3%에서 3.6%로 증가했습니다. 최근에 크록스가 내부자 매수가 상당히 많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자, 이렇게 엄청난 재무 활동을 통해서 헤이디드를 인수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헤이디드를 인수함으로써, 자, 이자 비용 같은 경우는 4.7밀리언에서 33밀리언까지 증가했죠. 물론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자, 그렇다면 이게 경영상의 문제가 될 수 있나? 라는 점에서 살펴봤더니요. 최근에 회사채 같은 경우는 4.2%, 4.1%로 발행을 하고 실제 금리는 4.6%, 4.35%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론 비 퍼실러트죠. 자, 이게 1.9빌리언, 그러니까 헤이디드 인수를 위해서 이렇게 발행을 했는데 이것의 이자율이 어떻게 되느냐? 라고 됐을 때 이 이자율은 레포 금리 기준으로 나오고 있는데, 자, 기간 내, 그러니까 만기 2029년 이내까지는, 자, 레포 금리 대비 2.5% 가산한 금액,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3.5%를 가산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현재 레포 금리가 3.2%이기 때문에 3.2% 더하기 2.5%는 약 5.7%의 이자율이 되겠죠. 자, 지금 현재 크록스의 ROA가 14%에 육박하기 때문에, 자, 14% 수익률을 내는 자산을 얻기 위해서 5에서 6%의 대출을 땡겼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투자였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자율이 5.7%면 뭐 낮지는 않지만 크록스의 전체 ROA가 14%가 되고 헤이디드의 에비타 마진율이 17%가 넘기 때문에 금리가 10%가 넘어갈 때까지는 나쁜 투자는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크록스가 3분기 가이던스를 9억 5,500만 달러, 그리고 22년 전체 가이던스를 3.5빌리언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3분기 때 매출이 955밀리언이면 이번 분기 대비 떨어진 것이죠. 자, 그리고 4분기로 본다면은 920밀리언이 예상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3분기 매출이 950밀리언, 그리고 4분기 매출이 920밀리언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요. 이렇게 매출 하락 전망을 한 이유를 컨퍼런스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컨퍼런스콜 내용인데요. 자, 크록스가 미국에서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회사 넘버 3에 든 기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회사, 이런 회사는 좋은 회사죠.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고요. 그리고 헤이디드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가장 핫한 신발 아이템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인도, 동남아시아 강력한 성장을 보였고 중국은 이제 씨앗이 보인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 중국 침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자, 지난해 샌들 매출이 13% 감소했고 샌들 관련한 제품의 하자로 인해서 참패를 당했었죠. 그래서 이 이유가 뭐냐? 이 마진 극대화를 위해서 공정을 단순화하고 제품을 단순하게 만들었다 이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하자가 발생했고 또 디자인이 예쁘지가 않기 때문에 매출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을 이번에 개선했고 지금 현재 샌들 분야가 2배 이상 성장 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침투율이 적은 동남아시아 드디어 24% 넘게 성장하면서 이쪽에서의 성장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보면 지금 가난한 국가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이쪽이 아직 더 성장할 룸이 있지만 사실 이쪽에 진출하게 되면 마진율은 그렇게 좋지 않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보수적인 국가 일본 같은 경우는 크록스 자체의 인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보수적인 국가의
진출하기는 어렵고 남아있는 곳이 유럽, 동남아시아, 중국이 있는데 뭐 유럽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동남아시아와 중국에서 이 마진율을 지키면서 과연 성장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한데 어찌됐건 이번에 동남아시아가 24% 성장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고 중국에서도 어느 정도 씨앗이 보인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겠죠. 이번 분기에 크록스가 가격 인상을 했는데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닙니다. 약 2.5% 가격을 올렸는데 사실은 헤이듀리 합병을 친다 하더라도 63%에서 46%, 44% 떨어진 것은 크록스가 인플레이션에 직격탄을 맞은 거죠. 하지만 2.5% 가격 인상 정도로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만한 가격으로 충분히 올렸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마진을 전가하는 것은 사실은 필수제, 뭐 기름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가격을 적용하는 게 부담이 없지만 인플레이션 들어가고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가격을 올리는 것은 사실상 부담스러운 일이죠. 자, 그래서 이 가격 인상은 인플레이션은 한 번에 일어나서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만 아마 가격 인상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시아 국가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이 되면서 이번 2분기 발주 물량이 엄청나게 늘었는데 이것은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간다든가 아니면은 다시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크록스가 또 수혜를 보고 있다는 거죠. 크록스가 과거에 코로나 수혜주로 각광받으면서 매출이 급성장했죠. 자, 이것은 집에서 신을 크록스. 자, 그런데 리오프닝이 됐어요. 리오프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서 신을 디자인 좋고 예쁜 크록스.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리오프닝의 수혜도 크록스가 보고 있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EMEA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매출 성장이 대단하죠. 이런 전쟁 상황에서도 이렇게 매출이 늘어난 이유, 잘 사는 국가 UK, 저머니에서 매출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것이죠. 리오프닝을 하면서 밖에 나가서 예쁘게 신을 크록스, 이런 수요가 급증했다는 것이죠. 자, 크록스의 안 좋았던 점은 3, 4분기 가이던스였습니다. 사장은 지난 몇 개월간 침체가 계속해서 보였다. 물론 학교 리오픈, 이런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면서 신발을 사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로 이득을 볼 여지도 있지만 지금의 침체 수준을 볼 때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매출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가이던스를 높게 잡을 수가 없었다 라는 얘기고요. 이것은 헤이듀가 앞으로도 성장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가 낮은 것은 크록스의 매출이 계절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크록스가 여름을 맞이해서 2분기 매출이 굉장히 높고, 자, 3분기 때, 4분기 때 조금씩 침체하고 1분기 때는 저조하고, 이렇게 다시 또 2분기 때 여름이 다가오면 또 매출이 증가하고 침체되고 저조되고, 이런 계절적인 매출 성향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했기 때문에 3, 4분기를 적게 잡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2.5% 정도 가격을 올려서 마진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냐라고 물었는데요. 자, 공급망 이슈로 75밀리언을 항공운송에 썼다는 거죠. 공급이 계속 지연되다 보니 제품을 팔아야 되는데 항구는 계속해서 밀려있고, 자, 그렇다 보니까 항공운송을 많이 썼고 이제는 덜 쓸 거다. 그리고 현재 배 운임료도 아직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마진이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라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1분기 때는 이벤트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죠. 자, 이것도 전체적인 영업이익을 낮추는 문제가 되겠죠. 자, 이렇게 3, 4분기 전망이 안 좋다 보니까 자, 2026년 5빌리언 매출이 달성 가능한 거냐 걱정스럽게 묻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3, 4분기 전망이 안 좋은 것은 매크로 환경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계절적인 문제도 발생한다. 그래서 크록스를 판매하는 판매자들이 이제는 인식을 했다는 것이죠. 판매 회사들이 이제는 성장보다는 계절적인 요인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환경 때문에 3, 4분기 전망이 안 좋은 것이고, 물론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문제도 있겠죠. 자, 그런데 크록스 브랜드는 아직 판매망을 넓힐 가능성이, 판매망을 높일 곳이 많죠. 동남아시아, 유럽, 중국.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성과를 계속적으로 낼 수 있다. 그리고 인벤토리가 늘었는데요. 운임비가 비싸서 쟁여놓은 것도 있고, 도저히 항공편으로 보내서는 수익이 안 나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의 인플레이션을 대비해서 원자재를 늘린 부분도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헤이듀 합병에 따른 인벤토리의 증가다. 나이키 같은 경우는 분기 매출 정도의 인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 크록스 같은 경우는 그 절반도 안 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벤토리가 과다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자, 프로모션은 어떻게 할 거냐. 영업이익률이 안 좋은데
언제까지 계속할 거냐라고 물었을 때 정말 중요하다라고 했고 앞으로 더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크록스가 현재 먹고 있는 시장, 그러니까 미국, 그리고 한국, 그리고 유럽의 일부 국가들, 이쪽은 사실상 성장이 끝났다. 그래서 프로모션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매출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프로모션을 계속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앞으로 진입하는 시장도 프로모션을 굉장히 많이 해야겠죠. 하지만 이것은 프로모션보다는 광고가 더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프로모션은 성장이 어느 정도 끝난 시장, 그 다음에 광고 같은 경우는 동남아시아나 중국 이런 쪽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SG&A 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크록스가 26년 5빌리언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30빌리언의 샌들 시장을 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샌들 시장이 제품 하자도 있었고 매출이 13% 감소하는 일들이 많았죠. 자, 그래서 이런 실수를 통해서 많이 배웠고 지금은 무엇이 문제인지 알았고 지금 현재 샌들의 샘플 반응이 매우 좋다. 그리고 경쟁 회사들은 샌들이 비주력 상품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주력인 거죠. 우리 크록스는 이것을 주력 상품으로 보기 때문에 엄청나게 노력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분기의 폭발적인 매출 성장은 크록스를 단연간 판매했던 판매자들, 이런 사람들이 재고 물량을 확실하게 늘리는 그런 계절적인 영향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3, 4분기는 가이던스가 낮았다. 그래서 크록스가 팬데믹 이전 계절적 매출 성향이 다시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헤이듀도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미 미국이나 한국 같은 시장은 포화 상태가 된 게 아닌가. 그리고 가격 인상 2.5% 가격 인상을 했는데 이 가격 인상은 천천히 해야겠죠. 그리고 크록스는 앞으로 헤이듀 매출의 폭발적인 성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또 크록스 샌들 이 30빌리언 시장에 제대로 안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기존 미국과 한국 시장에서 더 룸이 있겠죠. 자, 그리고 중국, 동남아시아, 유럽 아직 제대로 램핑하지 못한 국가들의 룸이 남아있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투자하고 있는 인모드와 비슷한 경향인데요. 인모드보다는 크록스가 좀 더 진출한 모습입니다. 아주 진출 안 한 건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이쪽에서 분명히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ROA, 현재의 마진율, 그리고 순이익 이것을 봐도 그 자체로도 굉장히 좋은 주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사주 매입 대신 부채를 갚아야 되는 기간이 2년 정도 남아있는데요. 주가가 싸게 유지될 기간 2년밖에 남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자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